자, 이번에는 엘니뇨 남방진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그래프 또는 자료를 보고 무엇이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주어지는 파트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자료 해석 능력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표층 수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적도 부근 해역에서 2년 동안 강수량 변화에 따른 표층 연분 편차라고 했습니다. 자, A와 B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A와 B 중 하나라고 했네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해수면 수온 편차. 자, 이것은 온도의 변화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엘니뇨와 라니냐를 배울 때 동태평양의 수온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태평양은 얘기하지 않았었죠. 자, 그것은 서태평양의 온도가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많이 있는 동태평양의 결과만을 가지고 자료 해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역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서태평양의 해수면 표층 수온은 동태평양보다 항상 높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온도차가 낮아졌다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A와 B 시기를 봤을 때 A 시기가 엘니뇨, 그리고 B 시기가 라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2003년 정도가 무역풍이 약했던 시기, 그리고 2008년 정도가 무역풍이 강했던 시기가 됩니다. 자, 오른쪽 나 그래프를 보면 왼쪽이 동태평양, 그리고 오른쪽이 서태평양입니다. 자, 위도 경도로 봤을 때 이스트와 웨스트라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시기 동안, 기억 시기 동안에는 동태평양은 표층 연분 편차가 플러스입니다. 자, 플러스라는 것은 비가 안 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동태평양은 표층 연분 편차가 마이너스입니다. 비가 많이 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엘니뇨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보기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시간에 따른 표층 수온 변화는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크다. 아까 했던 내용이죠. 자, 니은, 남적도 해류는 A일 때가 B일 때보다 강하다. A는 엘니뇨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역풍의 세기도 약하고 무역풍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남북적도 해류 역시 약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디귿, 기억의 표층 연분 편차는 B가 아니라 A, 엘니뇨 시기일 때 나타나지요.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적도 부근 해역에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해수면 기압차, 그리고 나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기억과 니은 중 한 시기에 관측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편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잘 골라봐야겠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태평양이라고 해봅시다. 왼쪽이 서태평양, 그리고 오른쪽이 동태평양입니다. 평상시에는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무역풍이 부르고 남북쪽도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쪽은 평상시에는 기압이 낮고 동태평양은 기압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엘니뇨 시기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가지 못한다면 동태평양의 수온은 평상시보다 높아지겠죠. 그러면 엘니뇨 시기 때는 동태평양의 해수면 기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평상시보다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서태평양은 따뜻한 해수가 덜 가기 때문에 공기의 상승이 덜 이루어져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기압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압차는 동태평양 마이너스 서태평양이죠. 그러면 동태평양이 마이너스 더 낮아지고 서태평양이 커졌다라는 값은 이 값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엘니뇨 시기를 말이죠. 자, 라니냐 시기는 반대가 됩니다. 동태평양이 차가운 해수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압은 평상시보다 높아집니다. 서태평양은 따뜻한 해수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기압은 낮아지겠죠. 그러면 해수면 기압차는 평상시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가의 그래프에서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라니냐,
그리고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엘니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나도 역시 동태평양을 보면 되는데 동태평양의 해수증 두께 편차를 보니까 플러스입니다. 즉, 더 두꺼워졌다라는 얘기죠. 따뜻한 해수가 두꺼워졌다라는 얘기는 수온의 해수의 용승이 덜 일어났다. 수온 약층이 깊은 곳에 존재한다. 무역풍이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서 요구하는 식이 바로 엘니뇨, 니은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보기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기억에 해당한다. 가는 니은에 해당하지요. 자, 니은, 서태평양 적도 해역과 동태평양 적도 해역 사이의 해수면 높이 차는 기억이 니은보다 큽니다. 라니냐 시기 때 바람이 더 많이 불기 때문에 서태평양 쪽으로 많은 해수가 이동하지요.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 차이, 높이 경사는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높이 경사가 커지는 시기는 라니냐, 경사가 거의 없거나 약한 시기는 엘니뇨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구름량은 기억이 니은보다 많다. 자, 기억, 라니냐 시기 때 동태평양은 용승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차가워져 하강기류가 우세하고 고기압이 잘 나타나게 되죠. 고기압이 잘 나타난다라는 것은 구름의 양이 평상시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엘니뇨 시기 때는 무역풍이 약하기 때문에 동태평양의 구름량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디귿, 구름의 양은 기억보다 니은 시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니은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적도 부근 해역에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겨울철 표층의 수온 편차를 나는 가의 A와 B 중 한 시기에 관측한 적도 부근 태평양 해역의 동서방향 풍속 편차라고 나타낸 것입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정말 자료들을 통해서 엘니뇨와 라니냐를 구분하는 문제, 자, 이렇게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A 시기를 보겠습니다. A 표층의 수온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이것은 서태평양의 온도보다는 동태평양의 온도와 많은 관련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수온차가 많이 난다라는 것은 동태평양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많이 낮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시기가 라니냐라고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B는 수온차가 적기 때문에 엘니뇨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풍속 편차를 보는데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막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서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양이라고 했습니다. 즉, 요렇게 부는 바람이 플러스라고 두면 되겠네요. 적도 지역의 해역에서는 무역풍이 붑니다. 무역풍은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이죠.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지요. 자, 그러면 평상시보다 바람이 약한 시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관측되는 것은 요만큼의 바람이 불었고 평상시의 바람이 요렇게 불었다면, 자, 이 두 가지 화살표를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화살표가 요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지요. 자, 여기는 벡터 파트에서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도 계산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만약 라니냐 시기라면 평상시엔 바람이 세게 불겠죠? 거기에서 평상시에 바람을 빼줍니다. 그러면 자, 요 정도의 바람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나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의 그래프를 보니까 마이너스 풍속이 더 우세합니다. 마이너스 풍속이 우세하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바람이 서쪽으로 더 많이 불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동에서 서로 바람이 세게 분다. 그러면 이 시기는 라니냐라고 볼 수 있겠죠. A 시기가 되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나는 A에 해당한다. 자, 방금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니은, 상승기류는 나의 기억 해역에서 발생한다. 엘니뇨 시기 때는 동태평양 또는 중앙태평양 지역에서 상승기류가 나타나고 여기에 구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가 좀 더 서쪽으로 치우쳐져서 서쪽에 상승기류가 나타나고 구름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디귿, 서태평양 적도 해역과 동태평양 적도 해역 사이의 해수면 높이 차는 A가 B보다 크다.
자, 방금 전에 문제에서 나왔었죠. 라니냐 시기가 엘니뇨 시기보다 경사가 더 큽니다. 자, 이것은 표층 높이 차이든 수온 약층의 경사이든 간의 말이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으로 답은 3번이 됩니다. 표우 가와 나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바람과 구름 양의 분포를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를 봤더니 화살표가 있고 나를 봤더니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의 길이 촘촘한 정도, 방향 등을 통해서 어디가 엘니뇨이고 어디가 라니냐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데요. 수능에서 나왔더니만큼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가의 서태평양 지역을 봤더니 이렇게 바람이 지맘대로인 구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화살표의 길이가 짧지요. 자, 이것은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하게 불고 있다를 나타내는 그러한 화살표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나의 경우는 화살표의 방향이 일정하고 그 길이도 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엘니뇨, 나는 라니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구름의 양이 있는데, 자, 색깔이 어두울수록 구름이 많다라는 것 확인하면서 보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구름의 양은 라니냐 시기가 엘니뇨 시기보다 많다. 자, 적도 부근, 영도 부근이지요. 자, 여기에서의 구름의 양은 라니냐 시기가 더 적습니다. 색깔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 A 해역의 수온은 가가 나보다 높다. A 해역은 동태평양 지역입니다. 자, 엘니뇨 시기 때 동태평양은 용승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수온은 평상시보다 높겠죠.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남적도 해류는 가가 나보다 강하다. 남적도 또는 북적도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역류입니다. 그래서 무역풍이 셀수록 해류가 강해지고 무역풍이 약할수록 해류는 약해집니다. 가의 시기는 엘니뇨로 무역풍의 세기가 약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남적도 해류 역시 약하게 흐를 것입니다. 자, 따라서 답은 니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은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북반구 겨울철 표층의 평균 수온을 동그라미와 X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림 아까 첫 문제에서 봤었죠? 2019년 11월 수능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 9월에 나온 유형의 문제가 다음에 11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A와 B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는 서태평양이고 X는 동태평양이죠. 온도 변화가 크고 기본적인 온도 분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시기는 평상시보다 동태평양 수온이 낮습니다. 즉, 무역풍이 강하게 부는 시기지요. 그래서 A는 라니냐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B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기 때문에 엘니뇨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 보기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억, 남적도 해류는 A가 B보다 강하다. 라니냐 시기가 강하겠죠? 무역풍이 세게 부는 시기니까요. 자, 니은, 동태평양에서 용승은 B가 A보다 강하다. 용승이라는 것은 무역풍이 셀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 강하게 용승이 일어납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자, 디귿, 서태평양에서 해면 기압은 B가 평년보다 크다. 자, B는 엘니뇨 시기죠. 엘니뇨 시기 때 무역풍이 약하기 때문에 서태평양으로 뜨거운 해수가 많이 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해수의 표면 온도는 평상시보다 낮아지고 여기에 있는 기압은 상승 기류가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압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B가 평년보다 서태평양 기압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북반구 여름철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 편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시기에 관측한 북서태평양, 우리나라 주변이 되겠죠? 여기에 표층 수온 편차입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라고 했네요. 자, 가의 그림을 봤을 때 동태평양 부근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습니다. 용승이 덜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시기는 엘니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근거해서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동태평양 적도 부근 연안에서는 가뭄이 심하다. 엘니뇨 시기이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평상시보다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구름도 만들어지고 비도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 때 동태평양은 평소보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기억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니은, 서태평양 적도 해역에서는 상승 기류가 강하다.
따뜻한 해수가 덜 오기 때문에 서태평양 해수의 온도도 평상시보다 내려가 상승 기류가 약해지게 됩니다. 자, 니은 역시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이 낮다. 자, 주변을 보니까 마이너스 온도 편차를 띠고 있네요. 해역의 수온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무역풍의 동서성분 풍속 편차를 나는 해역 A와 B에서의 기압 편차라고 했습니다. 스몰 A와 스몰 B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이고 라지 A와 라지 B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입니다. 편차는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볼 수 있는 엘니뇨 라니냐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된 문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단 무역풍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양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문제와는 패턴이 다르네요.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이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에서 스몰 a 시기를 봤을 때 풍속 편차가 플러스입니다. 즉 서쪽으로 더 많은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뜻이죠. 반대로 B는 풍속 편차가 마이너스가 되네요. 서쪽으로 약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A 시기는 라니냐, B 시기는 엘니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압 편차를 봤을 때 굵은 실선 A는 기압 편차가 마이너스입니다. 언제? 라니냐 시기 때. 라니냐 시기 때 기압 편차가 마이너스, 더 저기압이 나타나는 지역은 서태평양입니다. 그리고 라니냐 시기 때 기압 편차가 더 플러스가 되는 시기는 동태평양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하자면 스몰 a는 라니냐, 스몰 b는 엘니뇨 시기이고 라지 a는 서태평양, 라지 b는 동태평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이다. 틀린 설명이죠. 자, 니은 스몰 a 시기 때 표층 수온 편차가 음의 값을 갖는 해역은 라지 b이다. 자, 스몰 a라고 했으니까 라니냐 시기입니다. 자, 라니냐 시기 때 동태평양 표층 수온은 평상시보다 낮지요. 용승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편차가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가질 것입니다. 자,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B에서, 그러니까 동태평양이죠. 수온 약층의 깊이는 스몰 b, 엘니뇨 시기가 더 깊다라는 물음입니다. 자, 엘니뇨 시기 때 용승이 덜 일어나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더 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귿도 맞는 설명입니다. 수온 약층이라는 용어 대신에 20도 등 수온선 깊이 편차라는 용어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 용어들을 알아보시고 대비하는 것도 좋은 훈련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표의 가와 나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해수면 높이 편차, 그리고 엽록소 A 농도 분포를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젠 하다하다 엽록소까지 나옵니다. 자, 이처럼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문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자료들을 주어주고 어느 시기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꼭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자, 가를 보겠습니다. 가를 봤더니 동태평양은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낮습니다. 평상시를 여기라고 했을 때 동태평양은 더 낮겠죠? 서태평양은 플러스입니다. 평상시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해수면의 경사가 평상시보다 큰 시기가 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풍이 강하게 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그래서 가는 라니냐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동태평양의 높이는 평상시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서태평양의 높이는 평상시보다 낮지요. 그래서 해수면의 경사가 평소보다 더 완만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 디폴트 값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경사가 급해졌는지 경사가 더 완만해졌는지 정도이지 실제로는 서태평양의 높이가 동태평양보다 더 높습니다. 그 경사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가는 경사가 더 크기 때문에 라니냐, 나는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엘니뇨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라니냐 시기 때 라지 A 해역에서는 엽록소 A가 평상시보다 많습니다. 자, 이것은 차가운 해수가 유입되었기 때문인데요. 차가운 해수는 용존산소와 영양염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엽록소도 더 많이 성장하고 분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엽록소 A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무역풍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강하다. 라니냐니까 맞지요? 자,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가가 나보다 두껍다. 자, 용승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가, 라니냐 시기가 얇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말입니다. 자, 디귿. A 해역의 엽록소 A 농도는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높다. 자,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라니냐 시기인 가가 더 높습니다. 자, 디귿도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1번. 자, 그림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 중 어느 한 시기에 강수량 편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이네요. 이 값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평소보다 가물었다. 플러스라는 것은 비가 많이 왔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림을 봤더니 서태평양 지역이 비가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동태평양은 비가 거의 비슷하거나 가물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서태평양에 비가 많이 왔다라는 것은 이쪽에 구름이 많이 생성되었다. 즉 상승 기류가 더욱 강해졌다. 무역풍이 세졌다. 라니냐 시기이다 라고 연관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기는 라니냐입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강수량 편차가 플러스 0.5 이상인 해역은 주로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위치한다. 서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죠. 자, 니은. 서태평양 적도 해역과 동태평양 적도 해역 사이의 해수면 높이 차이가 큽니다. 라니냐 시기니까요. 자, 디귿. 남적도 해류가 강하다. 맞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것이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 때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의 편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편차를 봤더니 동태평양 지역이 플러스, 서태평양 지역이 마이너스입니다. 서태평양은 거의 이제 관측에 의미를 두지 않고 동태평양 지역을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봤더니 평상시보다 수온 약층이 깊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용승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용승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한 시기로 이것은 엘니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엘니뇨 시기이다. 맞습니다. 니은. 평년에 비해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혼합층의 두께는 증가한다. 차가운 해수가 깊은 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혼합층, 따뜻한 해수의 두께는 증가합니다. 자, 디귿. 평년에 비해 동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표층 수온은 낮아진다. 용승이 덜 일어났기 때문에 표층 수온은 평소보다 높아집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수온 연직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무엇이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잘 구분해 봐야겠죠? 가를 봤더니 표층의 한 28도 해수가 동태평양에 위치합니다. 자, 나를 봤더니 22도에서 20도 해수가 표층에 존재하죠? 그러면 나가 라니냐, 가가 엘니뇨 시기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보기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억. 라니냐 시기 때 수온 연직 분포는 가이다. 틀린 말이죠? 자, 니은. 동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강수량은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많다. 자, 엘니뇨 시기 때 따뜻한 해수가 위에 있으므로 여기에 상승 기류가 평소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비도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동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용승은 나 시기가 가 시기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용승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표층 해수의 수온이 낮겠죠?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그림가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 표층 해류의 평년 속도를 나는 엘니뇨 또는 라니냐가 나타난 어느 시기 표층 해류의 속도 편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런 화살표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요. 화살표의 길이가 길수록 속도가 빠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속도 편차입니다. 자, 관측 속도가 빠르고 평년 속도가 느리면 자, 이것에 대한 속도 편차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동에서 서로 나타나게 되지요. 만약에 관측 속도가 느리고 평년 속도가 빠르면 속도 편차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더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요. 화살표를 거꾸로 해서 그 합력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긴 화살표에서 쬐깐한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이 두 힘의 합력을 구해볼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이 요 방향이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같은 경우는 자그만한 방향의 화살표를 반대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두 힘의 합력이 되니까 이렇게 편차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벡터 파트에 나오는 건데 뭐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바람이 센 시기, 나는 바람이 약한 시기입니다. 즉 가는 라니냐, 나는 엘니뇨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해역은, 나의 A해역은 해류가 평년보다 약하다. 바람이 약하니까 해류도 약하겠지요. 자, 니은, 해수면은 평년보다 높다. 엘니뇨 시기 때 동서태평양 사이 해수면의 경사는 더 작습니다. 평소보다. 자, 해수면의 경사가 작다라는 것은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보다 높아졌다.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낮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요. 자, 뭐 대략 뭐 이런 그림입니다. 서동을 뭐 요렇게 뭐 해수면 경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평상시예요. 그러면 무역풍이 적게 부는 엘니뇨 시기 때는 서동 경사가 평상시보다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동태평양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것이죠. 자, 만약 라니냐 같은 경우는 해수면의 경사가 평상시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가 평년보다 낮은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니은의 설명, 엘니뇨에 대한 설명이므로 맞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표층소는 평년보다 낮다. 엘니뇨 시기 동태평양입니다. 용승이 덜 일어나기 때문에 표층소는 평년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4번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바람의 동서 방향 풍속을 나타낸 것입니다. 플러스는 서풍, 마이너스는 동풍이라고 했네요. 엘니뇨와 라니냐를 구분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서 봤을 때 A지역은 플러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풍이니까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불고 있겠네요. 자, B 같은 경우 동풍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의 경우는 서풍도 불고 동풍도 붑니다. 적도 해역에서 말이죠. 적도 해역에서 이렇게 바람의 결이 고르지 못하다라는 것, 무역풍이 약하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가 시기는 엘니뇨 시기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전 지역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 바람의 방향이 거의 일정하네요. 그래서 나는 라니냐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가의 풍속과 나의 풍속 차는 해역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풍속의 차이를 보니까 A는 플러스 2 이상, 그리고 B는 마이너스 4 정도가 됩니다. 나에서는 A가 마이너스 6, B가 마이너스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풍속 차이는 A가 B보다 큽니다. 맞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그대로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니은, 해역 A와 B의 표층 수온 차는 나보다 가일 때 크다. 자, 가는 엘니뇨 시기입니다. 엘니뇨 시기 때는 무역풍이 약하게 불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의 표층 수온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라니냐 시기는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활발하기 때문에 두 해역의 수온 차이가 크지요. 그러므로 니은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디귿, 무역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승 기류는 나보다 가일 때 더 동쪽에 위치한다. 자, 가는 엘니뇨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구름이 생성되는 지역은 동부 또는 중부 태평양이라고 볼 수 있지요. 반면에 나는 라니냐 시기로 서태평양 지역에 구름이 생성되고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수온 편차입니다. 편차는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이라고 했네요. 자, 해수의 수온 편차는 그래도 난이도가 쉬운 유형입니다. 자, 가를 봤을 때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 그리고 나에서는 플러스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므로 가는 라니냐, 나는 엘니뇨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 시기의 A 해역의 강수량 편차는 플러스 값이다. 자, 라니냐 시기이니까 구름이 서태평양에서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비가 많이 내리겠죠. 강수량 편차, 그 가에서 플러스 값 맞습니다. 자, 니은, 나 시기의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높이 편차는 마이너스 2다. 자, 나에서 동태평양은 엘니뇨 시기, 자, 무역풍이 약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의 경사가 평상시보다 낮지요. 약하지요. 그러면 적도 부근 해수면 높이의 편차는 동태평양에서 플러스 값이 될 것입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나 시기가 가 시기보다 강하다. 나는 엘니뇨 시기입니다. 그래서 용승이 약하겠죠. 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수온 편차입니다. A와 B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라고 했네요. 자,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만을 보고 엘니뇨와 라니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료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A는 엘니뇨, B는 라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와 비교했을 때 A의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억, 무역풍의 세기가 강하다. 엘니뇨 시기입니다. 자, 니은, 평균 해수면이 높다. 자, 맞지요? 그리고 따뜻한 해수면인 층이 두껍다. 용승이 덜 일어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1997년부터 99년까지 관측한 태평양 적도 해역의 해수면 높이 편차입니다. 관측 높이 마이너스 평년 높이네요. 그러면 관측 높이가 높은 시기,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 때는 플러스, 관측 높이가 낮은 시기, 라니냐 때는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것입니다. 한번 동태평양 지역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A 시기의 동태평양 지역은 평상시보다 높이 편차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엘니뇨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 시기는 거의 0에서 5 비슷한 시기네요. 여기는 평상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는 마이너스 값을 띠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는 라니냐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해석 끝났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동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해수면 높이는 A보다 C가 낮다. 해수면의 높이는 C, 라니냐 시기가 더 낮습니다. 자,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무역풍의 세기는 A보다 B가 약하다. 자, A가 엘니뇨 시기, 무역풍이 약한 시기죠. 평소보다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입니다. 자, 디귿, 동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A가 가장 깊다. 엘니뇨 시기이기 때문에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아 수온 약층의 깊이가 가장 깊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그림은 동태평양 페루 연안 해역에서 플랑크톤 양과 수온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평상시와 엘니뇨 중 하나라고 했네요. 보통 라니냐랑 물어보는데 평상시랑 물어보는 것이 이 문제의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온만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죠. 자, 가는 나보다 표층의 수온이 더 높습니다. 그럼 여기는 엘니뇨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나는 평상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적당히 용승이 일어나고 표층 수온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플랑크톤의 밀도, 플랑크톤의 양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강수량은 나보다 가일 때 더 많다. 자, 엘니뇨 시기입니다. 엘니뇨 때는 표층 수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상층에서, 상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기를 말하죠. 자, 공기 중에 상승 기류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은 가일 때 더 많습니다. 자, 니은, 영양염류의 양은 가보다 나일 때 더 많다. 플랑크톤 보면 알겠죠? 자, 디귿, 남동 무역풍은 가보다 나일 때 더 강하다. 엘니뇨가 무역풍이 약한 시기니까 자, 이 말도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림과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시기의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 편차 분포입니다. 자, 가를 봤더니 역시 동태평양만 보면 온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지요. 편차가 비슷하다라는 것은 평년 또는 라니냐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 시기를 봤더니 평년보다 수온이 높습니다. 그럼 얘는 엘니뇨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죠. 나 시기의 특징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엘니뇨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억, 동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높다. 자, 맞지요? 자, 니은, 동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층이 두껍다.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 차이가 감소한다. 서태평양의 온도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된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동태평양은 엘니뇨 시기 때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때 수온 차이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기 때문에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평상시와 비교한 라니냐와 엘니뇨 시기의 기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를 봤더니 동태평양 지역이 습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은 건조하지요. 그러면 가는 엘니뇨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는 동태평양 지역이 건조합니다.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이 습하죠. 자, 여기는 라니냐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 A 해역의 강수량은 가일 때 더 많다. 자, 건조하다겠는데 강수량이 더 많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입니다. 자, 2번 남적도 해류는 나일 때 더 강하다. 라니냐 시기입니까? 자,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부터 5번까지도 보겠습니다. 3번 A 해역의 상승 기류는 가일 때 더 강하다. 자, 서태평양의 상승 기류는 라니냐 시기 때 더 강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잘 만들어지고 비가 많이 내릴 수가 있겠죠.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4번 B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은 나일 때 더 두껍다. 건조하고 서늘하다. 라니냐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용승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층은 더 얇습니다. 자, 5번 A와 B 해역의 해수면 높이 차는 가일 때 더 크다. 엘니뇨 시기 때 동서태평양의 높이 차이는 완만합니다. 더 적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설명, 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엘니뇨와 라니냐의 특징을 잘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은 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엘니뇨 시기와 평상시 그 해수면과 수온 약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서 엘니뇨 시기 때 동서태평양의 해수면 높이 차이가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니뇨 시기 때 동태평양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의 이유는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약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A와 B를 비교해 봤을 때 해수면 A는 엘니뇨 때의 해수면 높이입니다. 그리고 B는 평상시 때 해수면 높이가 되겠죠. 자, C와 D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온 약층 C는 동태평양 지역에서 갑자기 깊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엘니뇨 시기. 수온 약층 D는 평상시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보기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억, 해수면은 A이다. 엘니뇨 시기 때 해수면은 A이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수온 약층은 C이다. 자, 역시 맞습니다. 자, 디귿, 동태평양의 연안 용승이 평상시보다 더 활발하다. 자, 무역풍이 적게 불기 때문에 동태평양 용승이 평상시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수온 약층의 깊이가 더 깊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됩니다. 그림가는 엘니뇨 감시 해역 A를, 나는 A 해역에서 관측한 해수면의 수온 편차입니다. 감시 해역이라는 것은 서경 100도에서 140도 되는, 그리고 적도 부근에 위치한 해역을 말하죠. 그러니까 따지자면 동태평양 해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도, 기압, 강수량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해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의 그림을 봤을 때 이 해역의 수온 편차가 2010년 1월에 플러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니뇨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엘니뇨에 대한 설명, 자, 이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억,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졌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고온다습하고 강수량이 많아졌다. 동태평양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다 라고 했었죠. 자, 디귿, 용승 현상이 강해졌다. 무역풍이 약하기 때문에 용승은 덜 일어납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4번입니다. 그림은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평상시 볼 수 있는 대기와 해양의 순환입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워커 순환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쪽에는 저기압, 동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동태평양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면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지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 시소처럼 기압과 강수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남방 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질 때 동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즉, 엘니뇨에 대해서 묻고 있죠. 엘니뇨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기억, 수온이 높아진다. 맞습니다. 용승이 약해집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강수량이 증가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림가는 태평양의 엘니뇨 감시 해역을, 나는 1980년부터 10년간 다윈과 타히티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압 편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기압 편차와 수온 편차가 있습니다. 자, 보통 기압 편차에 대해서 나올 때 소위 남방 진동 지수라고 하는데요.
타히티의 기압에서 다윈 지역의 기압을 뺀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일 때를 엘니뇨, 플러스일 때를 라니냐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럼 다윈 지역은 서태평양, 타히티 지역은 동태평양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엘니뇨 시기에는 다윈 지역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아집니다. 따뜻한 해수가 덜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대로 라니냐 시기 때 다윈 지역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낮아집니다. 그러면 타히티 지역은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아지겠네요. 라니냐 시기 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에 기압 편차를 보니까 A 시기 다윈 지역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습니다. 기압이 높다라는 거, 이 시기가 엘니뇨 시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타히티는 낮지요? 자, 반대로 B 시기 부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다윈 지역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타히티 지역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낮네요. 그럼 여기도 엘니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문제가 페이크가 있었습니다. 보통 A가 엘니뇨 또는 라니냐면 B는 그 반대로 나오는데 둘 다 엘니뇨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되게 헷갈리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다윈과 타히티의 기압 변화 경향은 서로 반대이다. 자, 반대 경향성을 띠고 있죠? 맞습니다. 자, 니은. 타히티에서 음의 기압 편차가 컸던 A 시기에 페루 연안에서는 용승이 활발했을 것이다. 자, 엘니뇨 시기이기 때문에 페루, 동태평양 지역은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디귿. 수온 편차로 보아 B 시기는 엘니뇨 기간일 것이다.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플러스, 그리고 다윈 지역의 기압 편차가 플러스, 그러니까 고기압, 타히티 지역은 마이너스, 이것을 보았을 때 B 시기는 엘니뇨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가 되게 희한하게 나왔었는데요. 다윈과 타히티의 기압 편차를 묻는 문제, 난방진동지수에 대한 문제는 나온 지 꽤 오래된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는 한 번쯤 다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 모의고사 때 기압 편차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수능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겠고, 9월에 만약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면 수능에서는 반드시 기압 편차에 대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림 감안하는 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평년, 표면 수온 온도 분포에 대한 수온 편차입니다. 자, 수온 편차라는 것은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굳이 용어 설명이 없더라도 편차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꼭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가에서 봤을 때 동태평양 수온 편차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얘는 엘니뇨 시기겠죠? 자, 나를 봤을 때 마이너스 값을 띄고 있네요. 얘는 라니냐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보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억. 엘니뇨가 발생한 시기는 가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 동태평양 해수면 수온 편차는 가일 때 더 크다. 플러스 값이니까 더 크겠죠?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디귿과 리을 보기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디귿.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연안 용승은 가일 때 더 강하다. 엘니뇨 시기니까 용승이 약하겠네요. 자, 리을.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나일 때 더 높다. 자, 적도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라니냐 시기 때 더 낮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경사가 크지요. 해수면 높이는 엘니뇨 시기 때 더 높고 라니냐 시기 때 더 낮다라는 점, 동태평양에서의 특징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그림은 태평양의 적도 부근 해수의 연직 단면 모식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점선은 평상시 해수의 경계지요. 자, 가의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 자, 가를 봤더니 수온약층의 깊이가 동태평양에서 쭉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평상시보다 약한 무역풍, 그 다음에 동서태평양 해수면의 높이차 등등을 봤을 때 가는 엘니뇨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강한 무역풍, 그리고 해수면 높이차, 경사가 더 큽니다. 그리고 동태평양 수온약층의 깊이가 더 얕은 곳에서 나타나죠. 나는 라니냐 시기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가는 엘니뇨, 나는 라니냐가 발생한 경우의 모습이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2번. 가는 나보다 동서의 기압차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평상시에 동태평양은 기압이 높은 편입니다. 서태평양에 비해서. 그리고 서태평양은 기압이 낮습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의
표면기압 마이너스 서태평양의 표면기압은 플러스가 나오죠. 그런데 엘니뇨 시기 때는 동태평양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낮아지고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아집니다. 그럼 기압의 차이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기압 차이라는 말 대신에 남방 진동지수라는 말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 가지 용어를 바꿔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어가 어떤 개념으로 나오는지 그 추출해보는 연습을 이번 챕터를 통해서 연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는 나보다 동서의 기압차가 작다. 아까 얘기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 가에서 페루 연안에서는 홍수가 자주 발생한다. 자, 따뜻하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홍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자, 4번. 나에서 페루 연안의 따뜻한 해수층은 얇아진다. 해수면 경사가 커지고 수온약층의 깊이가 얕아지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층은 평상시보다 얇습니다. 자, 5번. 나에서 페루 연안의 표층수에는 용존 산소량이 적어진다. 자, 표층수에는 용존 산소량이 많아지겠죠. 찬해수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태평양의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1993년과 97년 12월의 평균 표면 수온의 수온과 무역풍의 분포라고 했습니다. 자, 가를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는 화살표의 방향이 동에서 서를 향하고 있죠. 비교적 고른 편입니다. 그리고 동태평양 그 표층해수의 수온이 23도 정도로 낮습니다. 그럼 가는 라니냐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일 수도 있겠네요. 자, 나를 보겠습니다. 자, 나는 어떨까요? 화살표가 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태평양 해수면의 표층 수온이 29도, 28도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용승이 덜 일어난 시기입니다. 즉 엘니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기억, 가에 비해 나는 동서간 표층 수온의 차가 작다. 자, 맞지요? 자, 2번, 니은. 나에서 29도 이상의 해역이 무역풍의 변화에 의해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자, 29도 정도의 그 해역은 그 가의 경우에는 여기 날짜 변경선 부근에 위치하지요. 그런데 나에서는 이렇게 동태평양 쪽으로 이동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엘니뇨는 가의 시기에 나타났다. 자, 나의 시기지요. 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 연직 단면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점선은 평상시 해수의 경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봤을 때 가는 엘니뇨, 나는 라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림은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고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평가원의 문제가 옛날에는 그림으로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표의 형태, 텍스트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를 그림으로 변환하는 능력 역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그림 가와 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을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가에서 인도네시아 연안의 강수량은 적어진다. 엘니뇨 시기이기 때문에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비가 많이 내리고 서태평양은 가물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가에서 페루 연안의 표층수는 용존 산소량이 많아진다. 자, 동태평양 찬해수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용존 산소량은 적어지지요.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 나에서 페루 연안의 해수면은 낮아진다. 그렇죠.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페루 연안,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는 평상시보다 낮아졌습니다. 3번 맞습니다. 4번. 나에서 페루 연안의 용승이 강하게 일어난다. 찬해수가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평소보다 얕습니다. 4번 맞습니다. 자, 5번. 나에서 인도네시아 연안의 따뜻한 해수층은 두꺼워진다. 표층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고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얕아지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층, 혼합층은 평소보다 얕아집니다. 동태평양이죠. 자, 근데 인도네시아는 더 두꺼워지는 것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태평양의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 자, 가나라고 친절하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엘니뇨 발생 시 적도 해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기억, 무역풍이 강해진다.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해지죠. 니은, 서쪽의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한다. 자, 29도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디귿. 표면 수온의 변화에 의해 태평양의 동쪽에는 강수량이 많아진다. 따뜻한 해수가 있기 때문에 증발이 많이 일어나 이 지역에 구름이 생성되고 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처럼 엘니뇨와 라니냐를 묻는 문제,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그 두 가지 기상이변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능력을 키우고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현상들을 예상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 그러한 챕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